카페 한쪽 고급스러운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 위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태호와 세리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세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다니 믿기지 않네. 세리는 손수건을 꼭 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제발 저 눈빛으로 과거를 들춰내지 말아줘. 황기찬은 이 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 대표님, 이번 투자는 우리 YL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테이블 위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속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마치 막걸리는 돌리는데 파전이 안 따라왔을 때 느껴지는 그 어색한 긴장감 같았습니다. 태호와 세리는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듯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태호와 세리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식상 비즈니스 자리를 가장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린 비즈니스 관계일 뿐입니다. 그때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 태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물어볼게. 그때 우리 아이 어디에 있어? 세리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지금 없어. 유산됐거든. 마치 손주한테 전화 온 줄 알고 반갑게 받았더니 알고 보니 보험 권유 전화였을 때처럼 태호의 마음속엔 깊은 배신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지호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듯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네. 지호는 무심코 약지 손가락으로 눈썹을 만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툭 튀어나온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태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지호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마저 고요하게 멎어버린 듯 세상엔 아이와 자신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지? 저 손짓, 저 습관 나와 똑같잖아. 눈썹 끝을 약지로 만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인데 설마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태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눈앞에서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지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했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단서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지호를 계속 보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 아이. 누군지 알아? 네, 여기 YL 그룹 황기찬 회장님 아드님이십니다. 뭐? 그럼 강세리 사모님 아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세리와 기찬이 지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숟가락을 챙겨 비닐에 담았습니다. 예전엔 애들 아이스크림 숟가락은 그냥 설거지감이었는데 지금은 친자 확인 증거물이 되니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어느 날 지호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얼굴을 굳힌 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혈액을 검사해야 합니다. 황기찬, 세리 그리고 집안 식구들까지 차례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 찌르는 바늘만큼 모두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세리가 별도로 마주 앉았습니다. 검사지를 본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굳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혹시 세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세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의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기찬 씨만큼은 절대 몰라야 해요.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아니, 우리 집안이 다 무너져요. 유전자는 맞지만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수혈이 불가능하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정말 제발요. 제가 뭐든 해드릴게요. 돈이든 명예든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무릎 꿇고 빌 테니 이 사실만큼은 덮어주세요. 세리는 바닥에 손을 짚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흐느끼며 애원하는 그 모습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린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꼭 마치 시장에서 생선값 깎아 달라고 울상짓는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흥정은 생선 한 마리 값이 아니라 한 집안의 운명이 걸린 협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이어 의사가 가족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꽉 쥔 채 복도에 섰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와 황 회장님의 유전자는 일치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특수한 케이스라 수혈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복도에 있던 가족들은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 라는 속삭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은 굳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황기찬과 지호의 혈액은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으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 뽑아놓고 내 차례에 아직 멀었지 했다가 갑자기 불려나온 사람처럼 세리의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복도 한쪽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이 제이는 가만히 세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세리의 표정만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의 눈빛이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 세리의 눈동자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세리 씨, 왜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모두가 안심했는데 당신만 혼자 겁먹은 얼굴이군요. 세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냥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거야. 그러나 제인의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 그렇다면 왜 당신 눈빛에는 안도 대신 공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세리는 순간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른 채 넘어가려던 순간 단 한 사람.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이 세리의 가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세리는 한순간 숨이 턱 막힌 듯 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게 병원이라는 곳이 늘 그렇잖아? 검사 결과가 정확해도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땀나고 그런 거지. 세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는 얼굴로 보여. 세리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밀이라니? 그냥 아이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이상한 상상하지 마. 제이는 한참 동안 세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 마치 장독대에 숨겨둔 막걸리도 결국 동네 어르신들 귀신같이 찾아내듯 불신의 씨앗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편 태호는 조용히 의사의 눈빛을 살피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깊은 의심이 번져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복도 한쪽에 서 있던 태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긴장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것도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이 번쩍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대표님께서.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세리가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 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피도 보탤 수 있습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리의 표정은 더 창백해졌고 황기찬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하게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로당에서 텔레비전 볼륨이 갑자기 꺼졌을 때 괜히 서로 리모컨만 쳐다보는 그 어색한 순간처럼 정적만 흘렀습니다. 의사가 세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호와 지호의 혈액이 일치한다고 발표하자 세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진 틈을 타 세리는 몰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원본 결과지. 그거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제가 뭐든 해드릴 테니 수정된 걸로 다시 발표해 주세요. 기찬 씨만큼은 절대 몰라야 합니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이어진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병원 기록 보관실에 남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리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장철에 배추 다 절여놨는데 소금 빠진 걸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처럼.
겉으론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봉투를 챙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세차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 종이를 집어든 사람은 다름 아닌 강재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혈액 검사 결과?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장 내놔. 하지만 제인은 이미 봉투를 열어본 상태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는 숨조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과지에는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 황기찬, 불일치 지호 태호, 일치.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호가 태호 대표님이랑 혈액이 일치한다고? 설마? 제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야. 검사 착오라고. 병원에서도 틀릴 때가 있어. 믿으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식은땀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손에 쥔 결과지는 붉은 글씨로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더 이상 세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소문 한번 돌면 이발소, 약국, 심지어 슈퍼할머니까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 진실은 모든 이의 귀에, 눈에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필사적으로 제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목소리는 이미 오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기찬 씨만큼은 알면 안 돼. 제인아, 부탁이야. 못 본 걸로 해줘. 내가 이렇게까지 빌잖아. 내가 뭐든 할게, 뭐든 다 줄게. 제발 이번만 눈 감아줘. 세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제인의 무릎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인아, 내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어도 지호만은 지켜야 돼. 기찬 씨가 이걸 알게 되면 집안은 다 끝장이야. 지호도 나도 다 무너져. 제발 부탁이야. 그냥 모른 척 해줘. 살려줘. 나 한 번만 살려줘.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끝은 절망적으로 제인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리 씨, 거짓으로 세운 집은 오래 못 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드러나. 그게 지금일 뿐이야. 세리는 더 크게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발 기찬 씨만은 몰라야 돼. 그 사람마저 알면 나는 끝장이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제인과 무릎 꿇고 오열하는 세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은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했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들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뭔데 네가 제인한테 무릎까지 꿇고 있어? 세리는 얼굴이 눈물에 젖은 채 얼어붙었고 목구멍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봉투를 단단히 움켜쥔 채 무겁고 단호한 눈빛으로 기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날의 야바위꾼 속임수가 결국 걸려버리듯 숨겨온 비밀도 결국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는 걸음으로 제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기찬 손을 내밀며 그 봉투 뭐야? 이리 줘. 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기찬은 세리의 외침을 무시한 채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그의 손끝에서 흔들렸고 곧 선명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호 황기찬, 불일치 지호 태호, 일치.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치 김장하다가 소금 대신 설탕 넣은 것처럼 한순간에 맛이 뒤집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옵니다. 기찬이 세리를 향해 지호의 친부는 누구냐며 다그치는 장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태호와 세리 핏줄의 비밀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드디어 마지막 반전이 다가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겐 하루 한 첩 보약과도 같습니다.